아, 올겨울 난방비 고지서 받아보고 좀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요, 보일러 싹 바꾸지 않고도 가스비를 확, 어쩌면 절반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런 실전 비법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옆에는 이 분야에서 정말 30년 동안 수만 가구를 직접 보신 전문가 윤태균 선생님의 노하우를 저희가 좀 빌려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냥 뭐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현장에서 직접 보고 또 효과를 본 그런 방법들입니다. 다들 난방비는 어쩔 수 없지 하시는데 사실 작은 습관만 바꿔도 정말 달라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실질적인 방법들, 그중에서도 진짜 핵심만 딱 뽑아서요. 여러분이 오늘 당장 뭘 해야 할지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그 첫 번째 비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좀 놓치시는 부분인데, 아니, 옆집이랑 똑같은 아파트고 보일러도 같은 건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가스비가 많이 나오지? 이런 생각 해보셨죠? 네, 그런 경우 정말 많아요. 그 주범이요. 생각보다 간단한데 바로 온도를 너무 자주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습관입니다. 아, 온도를 자꾸 바꾸는 거요? 네, 보일러가 딱 설정 온도를 맞추려고 처음 확 돌 때 그때 에너지를 제일 많이 써요. 자동차 출발할 때 기름 많이 먹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딱 적정 온도를 맞춰놓고 그냥 쭉 유지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럼 그 적정 온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건 온수는 한 50도에서 55도 사이, 그리고 난방수는 40도에서 45도인데 특히 한 42도 정도. 이걸로 딱 고정해 두시는 게 좋다고들 하죠. 이게 경험적으로 보니까 효율이랑 또 너무 춥지 않은 그 사이의 어떤 뭐랄까 황금 비율 같은 거더라고요. 그렇군요. 42도. 기억해둬야겠네요. 실제로 이렇게 온도를 딱 고정했더니 월 12만 원을 아꼈다는 분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짧은 외출 있잖아요. 한 4시간 안쪽으로 잠깐 나갔다 올 때 그때 보일러를 아예 꺼버리는 것보다는 외출 모드 쓰시는 게 더 낫습니다. 아, 외출 모드. 그게 왜 더 좋은 거죠? 그게 보일러가 완전히 식어버리는 걸 막아줘요. 최소한으로만 살짝 돌려서요. 그래서 다시 집에 와서 켤 때 확 도는 그 초기 에너지 소모를 줄여주는 거죠. 이것만 잘 활용해도 월 4만 원 아꼈다는 분도 계시니까 이것도 꽤 쏠쏠하죠. 네, 정말 작은 습관인데 차이가 크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비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온수 사용법에도 요령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온수를 쓸 때마다 보일러는 사실 난방을 잠깐 멈추고 온수 데우는 데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틀었다 껐다 반복하면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계속 생기는 거죠. 아, 저도 설거지할 때 중간중간 물 잠그는데 그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겠군요. 네, 좀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설거지나 세수처럼 온수 쓸 일이 있으면 그걸 좀 모아서 한 번에 쭉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온수 온도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5도 정도로 맞춰놓고 쓸 때는 찬물을 섞어서 쓰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온도를 높게 설정하고 찬물을 섞어라. 네. 그리고 뭐 샤워 시간 1분만 줄여도 월 8,000원 정도는 아낄 수 있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요. 이야, 티끌 모아 태산이네요, 정말. 자, 그럼 보일러 설정도 바꾸고 온수 습관도 고쳤는데 그래도 춥다 혹은 난방비가 여전히 부담된다면요? 그러면 이제 집 자체의 문제일 수 있죠. 바로 단열, 새는 열을 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비법이죠. 단열이요. 특히 창문으로 열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창문이 생각보다 열 도둑이에요. 근데 아주 간단하면서 효과 큰 방법이 있어요. 바로 두꺼운 커튼입니다. 커튼이요? 네, 암막 커튼 같은 거 있잖아요. 두꺼운 거. 그게 창문이랑 방 사이에 공기층을 딱 만들어줘서 단열재 역할을 해줘요. 창문보다 좀 더 크고 바닥까지 쭉 내려오는 게 더 효과가 좋고요. 이걸로 바꿨더니 월 10만 원 넘게 아꼈다는 집도 꽤 많아요. 와, 커튼 하나가 그렇게 효과가 크다니 놀랍네요. 그럼 바닥은요? 바닥도 좀 차갑잖아요, 겨울엔? 그렇죠. 바닥 단열도 중요해요. 거실이나 방에 러그나 카펫 같은 거 하나 깔아두는 것만으로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차가운 기운을 막아주거든요. 그럼 체감 온도가 올라가니까 보일러를 덜 돌리게 되죠. 이것만으로도 한 월 3, 4만 원 정도는 아낄 수 있습니다. 커튼에 카펫까지 하면 효과가 꽤 크겠는데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런 개인적인 노력 외에 혹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 정부 지원 말씀이시죠? 네, 바로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겨울철 난방비를 연간 수십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중요한 게 가만히 있으면 안 주고 신청을 해야 주는 거죠? 맞습니다. 꼭 신청하셔야 해요. 작년에도 이걸 몰라서 신청 못하신 분들이 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우리 집도 해당될 수 있겠다 싶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꼭 한번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또 추가 지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알아보시면 더 좋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핵심만 다시 한번 쭉 짚어볼까요? 첫째, 온도 고정하기. 온수는 50에서 55도, 난방수는 42도 정도. 네, 온도 고정, 둘째, 짧은 외출은 외출 모드 활용하기. 외출 모드, 셋째, 온수는 필요할 때 모아서 쓰고 찬물 섞어 쓰기. 모아 쓰고 섞어 쓰기, 넷째, 창문엔 두꺼운 커튼 달기. 두꺼운 커튼, 다섯째, 바닥엔 러그나 카펫 깔기. 네, 러그나 카펫,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에너지 바우처 같은 정부 지원 꼭 확인하기. 네. 이 6가지만 잘 기억하고 실천해도 난방비를 정말 눈에 띄게 어쩌면 3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절약도 좋지만 너무 춥게 지내시면 또 건강에 안 좋으니까요. 그건 조심하셔야 하고. 맞아요. 건강이 최우선이죠. 네.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효율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런 걸 다 해봤는데도 집이 계속 춥거나 보일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하면 그땐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 꼭 전문가 점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비법들 외에도요. 어쩌면 여러분 집만의 또 다른 숨겨진 절약 팁이 있을지도 몰라요. 잠시만 시간을 내서 우리 집 열은 어디서 새고 있나, 에너지를 더 아낄 만한 작은 구석은 없나 한번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겨울이 더 따뜻하고 또 지갑도 두둑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보 사연을 두 분 아나운서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자세한 정보 그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스비 때문에 밤잠 못 이루는 분들, 보일러를 바꾸지 않아도 난방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보일러 수리와 설치를 해온 윤태균입니다. 올해 68세가 되었는데요. 수만 대의 보일러를 만져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스비가 많이 나오는 집과 적게 나오는 집의 차이는 보일러가 좋고 나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용하는 방법의 차이였어요. 똑같은 보일러를 써도 어떤 집은 월 20만 원, 어떤 집은 월 10만 원이 나오는 신기한 일들을 수없이 봤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추운 겨울,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바로 이 난방비 문제입니다. 전기요금도 오르고 가스비도 오르고 보일러 틀기가 무서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정말 간단합니다. 보일러를 새로 사거나 큰 공사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습관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시는 이경숙 어르신은 57세인데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쓰신 후에 한 달에 3만 원씩 가스비가 절약되더라고요. 1년이면 36만 원이에요. 온도를 1도만 제대로 조절해도 가스비가 20%나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커튼 하나만 제대로 달아도 난방비가 2배나 절약된다는 놀라운 이야기도 있고요. 정부에서 난방비를 대신 내주는 지원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보일러 기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우리 집 가스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 질문이에요. 특히 겨울이 되면 거의 매일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할머니는 보일러 틀기가 무서워서 이불 속에서만 지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평수, 똑같은 보일러를 쓰는데도 가스비가 2배씩 차이 나는 집들이 있어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박영수 어르신 73세는 28평 아파트에서 혼자 사세요. 이분은 하루 종일 보일러를 틀어놓는데도 한 달에 12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시는 김정희 어르신 69세는 밤에만 보일러를 틀어도 22만 원이 나와요. 무려 10만 원 차이예요. 답은 바로 사용법에 있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보일러 온도를 한번 맞춰놓고 절대 건드리지 않으세요. 온수는 50도, 난방은 42도로 계속 두고 사시거든요. 반면에 김정희 어르신은 추우면 온도를 올리고 더우면 내리고 외출할 때는 끄고 들어오면 다시 켜고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조절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보일러는 온도를 자주 바꿀 때마다 엄청난 에너지를 써요. 마치 자동차가 출발할 때 기름을 많이 먹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제가 김정희 어르신께 박영수 어르신과 똑같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음 달부터 가스비가 14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무려 8만 원이나 절약된 거예요.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최순자 할머니 75세는 온수를 쓸 때마다 틀었다 껐다를 반복하셨어요. 가스비 아끼려고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분께 알려드린 방법은 간단했어요. 설거지할 때, 세수할 때 이런 온수가 필요한 일들을 모아서 한 번에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온수 온도를 55도로 맞춰놓고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 달 후에 최순자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가스비가 4만 원이나 줄었어요. 라고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이처럼 보일러 사용법만 제대로 알아도 가스비를 30%에서 50%까지 줄일 수 있어요. 보일러를 바꿀 필요도 없고 큰 돈을 들일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스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첫 번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보일러 온도 설정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추우면 온도를 올리고 더우면 내리고 외출할 때는 아예 꺼버리고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보일러를 만지작거리는 거요. 가스비 아끼려고 그러는 건데 뭐가 잘못됐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가스비 폭탄의 주범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장만수 어르신 71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꼼꼼한 성격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도를 25도로 올리고 따뜻해지면 20도로 내리고 외출할 때는 15도로 낮추고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온도를 조절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32평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데 한 달 가스비가 28만 원이 나왔어요. 제가 이분께 찾아가서 보일러를 점검해 봤는데 보일러는 멀쩡했어요. 문제는 사용법이었죠. 그래서 제가 장만수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온도를 자주 바꾸는 게 오히려 독이에요. 온수 온도는 50도, 난방 온도는 42도로 딱 맞춰놓고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외출할 때도 끄지 마시고 외출 모드만 누르세요. 한 달 동안 그대로 해보셨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가스비가 16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무려 12만 원이나 절약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보일러는 온도를 맞추려고 할 때 가장 많은 가스를 써요. 예를 들어서 집 온도가 18도인데 갑자기 25도로 올리라고 하면 보일러가 엄청난 힘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42도로 계속 유지하라고 하면 보일러가 조금씩만 일하는 거죠. 큰 일을 가끔 하는 것보다 작은 일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예요. 그럼 정확한 온도는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온수 온도 50도에서 55도 사이 마이너스 너무 낮으면 미지근한 물이 나와서 불편하고 너무 높으면 가스를 많이 써요. 난방 온도 40도에서 45도 사이 마이너스 대부분의 집에서는 42도가 딱 좋아요. 부산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 66세 경우를 보면요. 처음에는 난방 온도를 50도로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42도로 낮춰드렸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실내 온도는 똑같은데 가스비가 월 5만 원 줄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팁, 외출할 때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가스비 아끼려고 보일러를 아예 꺼버리죠? 이것도 큰 실수예요.
짧은 외출, 그러니까 4시간 이내로 나갈 때는 절대 끄면 안 돼요. 대신 외출 모드를 누르세요. 광주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 74세는 매일 오후에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러 나가세요. 3시간 정도 나가시는데 외출 모드 사용법을 알려드렸더니 한 달 가스비가 4만 원 줄었어요. 정리하면 보일러 온도 설정의 황금 법칙은 이거예요. 첫째, 온수는 50도, 난방은 42도로 맞춰놓고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둘째, 4시간 이내 외출할 때는 끄지 말고 외출 모드를 누르세요. 셋째, 추워도 참지 말고 온도를 올리지도 마세요. 대신 옷을 한 겹 더 입으세요. 이제 두 번째 비법을 알려드릴 거. 바로 온수 사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식으로 온수를 쓰세요? 설거지할 때 잠깐 틀고 끄고 또 틀고 끄고, 세수할 때도 비누칠할 때는 끄고 헹굴 때만 틀고. 경기도 광명시에 사시는 이경숙 어르신 57세는 정말 알뜰한 분이세요. 온수를 쓸 때마다 가스비 아까워서 틀었다 끄기를 반복하셨어요. 하루에 온수를 켰다 끄기를 무려 20번 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 가스비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25평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데 19만 원이었어요. 제가 이분께 찾아가서 온수 사용법을 바꿔드렸어요. 어르신, 온수가 필요한 일들을 모아서 한 번에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 양치, 설거지를 한꺼번에 하시고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모아서 하세요. 그리고 온수 온도를 55도로 맞춰놓고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음 달 가스비가 16만 원으로 줄었어요. 3만 원 절약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보일러는 온수를 만들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써요. 특히 처음 시작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이 온수를 틀면 보일러가 부하고 불을 켜요. 이때 가스를 많이 써요. 그런데 잠깐 쓰고 끄면 어떻게 될까요? 보일러가 불을 꺼요. 그리고 다시 온수를 틀면 보일러가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한 번에 모아서 쓰면 어떨까요? 보일러가 한 번만 시작해서 쭉 일하다가 끝나면 되니까 훨씬 효율적이에요. 온수 전략의 핵심을 정리하면, 첫째, 온수가 필요한 일들을 모아서 한 번에 하세요. 둘째, 온수 온도는 55도로 맞춰놓고 건드리지 마세요. 셋째, 샤워 시간을 1분만 줄여도 큰 전략이 돼요. 넷째, 설거지할 때는 싱크대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하세요. 이제 세 번째 비법을 알려드릴 거. 바로 열손실 점검법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한영자 할머니 72세는 거실은 따뜻한데 안방이 유난히 추우셨어요. 그래서 보일러 온도를 계속 올렸는데도 안방이 따뜻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할머니 집에 가서 점검을 해봤어요. 보일러는 멀쩡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안방 바닥을 만져보니까 한쪽은 따뜻한데 한쪽은 차가웠어요. 바닥 배관 한 곳에서 온수가 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수리해 드렸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안방이 금세 따뜻해졌어요. 가스비는 한 달에 7만 원이나 줄었어요. 그럼 여러분도 우리 집에 열 손실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첫 번째 점검법, 방마다 온도 재보기 마이너스. 어떤 방이 다른 방보다 5도 이상 차이 난다면 그 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점검법, 바닥 온도 만져보기 마이너스. 맨발로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바닥을 만져보세요. 세 번째 점검법, 보일러는 돌아가는데 안 따뜻할 때 마이너스. 보일러 소리는 나는데 집이 따뜻해지지 않는다면 열이 어디론가 새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비법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바로 커튼을 이용한 단열법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이순덕 할머니 70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29평 아파트에서 남편과 둘이 사세요. 그런데 겨울 가스비가 무려 35만 원씩 나왔어요. 제가 가서 보일러를 점검해 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거실 창문을 보니까 얇은 레이스 커튼만 달려 있었어요. 제가 손을 창문 근처에 대어보니까 찬바람이 솔솔 들어오더라고요. 할머니, 이게 문제예요.
창문으로 열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순덕 할머니께 두꺼운 암막 커튼을 달아보시라고 했어요. 그것도 창문보다 좀 더 큰 걸로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커튼을 바꾼 후 첫 달 가스비가 22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무려 13만 원이나 절약된 거예요. 이순덕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커튼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지다니.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안방과 작은 방 커튼도 모두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다음 달에는 가스비가 18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처음 35만 원에서 18만 원이니까 거의 절반이에요. 왜 커튼이 이렇게 효과가 클까요? 창문은 집에서 열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곳이에요. 벽보다 훨씬 얇거든요. 겨울에는 창문 근처가 더 추워요. 그래서 창문 근처에 따뜻한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쪽 찬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집 안에 찬바람이 도는 거예요. 하지만 두꺼운 커튼을 달면 어떻게 될까요? 창문과 집 안 사이에 공기층이 생겨요. 이 공기층이 단열재 역할을 하는 거죠.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박정호 할아버지 67세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이분은 거실에 큰 창문이 있는 아파트에 사세요. 처음에는 경치가 좋아야지라고 하면서 커튼을 얇게 달았어요. 그런데 겨울 가스비가 28만 원씩 나오니까 너무 부담스러우셨대요. 제가 암막 커튼을 권해드렸더니 그럼 경치를 못 보는데? 라고 아쉬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낮에는 커튼을 열어서 경치도 보고 햇빛도 받으시고 해가 지면 커튼을 닫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박정호 할아버지가 그대로 해보셨더니 가스비가 19만 원으로 줄었어요. 9만 원 절약된 거예요. 그런데 커튼도 종류가 있어요. 어떤 커튼을 사야 할까요? 첫째, 두꺼운 커튼이 좋아요. 마이너스 손으로 만져봤을 때 투툼한 느낌이 나는 걸로 사세요. 둘째, 암막 커튼이 최고예요. 마이너스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암막 커튼이 단열 효과도 가장 좋아요. 셋째, 창문보다 큰 걸로 사세요. 마이너스 좀 더 큰 걸로 사야 열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넷째, 바닥까지 닿는 길이로 사세요. 마이너스 짧은 커튼은 아래쪽으로 찬바람이 들어와요. 겨울에 집에서 맨발로 다니면 발이 차가우시죠? 이게 바로 바닥으로 열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조영희 할머니 73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이분은 마루가 깔린 아파트에 사세요. 겨울에 집에 있을 때 발이 너무 차가워서 항상 두꺼운 양말을 신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보일러 온도를 45도까지 올려도 바닥이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당연히 가스비는 많이 나왔죠. 제가 이 할머니 집에 가서 바닥을 만져보니까 정말 차갑더라고요. 할머니, 바닥에 러그를 깔아보세요 라고 권해드렸어요. 할머니가 거실과 안방에 큰 러그를 깔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바닥이 확실히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보일러 온도를 42도로 낮춰도 충분히 따뜻했어요. 가스비는 한 달에 4만 원이나 줄었어요. 바닥 단열의 원리는 간단해요. 바닥과 발 사이에 공기층을 만드는 거예요. 러그나 카펫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러그를 사야 할까요? 첫째, 두꺼운 게 좋아요. 마이너스 발로 밟았을 때 푹신한 느낌이 나는 걸로 사세요. 둘째, 큰 게 좋아요. 마이너스 작은 러그 여러 개보다는 큰 러그 하나가 더 효과적이에요. 셋째, 털이 긴 게 좋아요. 마이너스 털이 긴 러그가 공기층을 더 많이 만들어줘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정부 지원 제도예요. 여러분, 혹시 에너지 바우처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정부에서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작년에 이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은 분들이 수십만 명이나 돼요. 올해는 꼭 신청하세요.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둘째, 차상위계층, 셋째, 65세 이상 독거노인, 넷째, 장애인이 있는 가구, 다섯째, 한부모 가구.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금액 1인 가구 연 60만 원, 월 10만 원씩, 2인 가구 연 72만 원, 월 12만 원씩, 3인 이상 가구 연 90만 원, 월 15만 원씩. 이 돈을 가스비에 쓸 수 있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전남 목포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74세는 작년에 이 제도를 모르셔서 지원을 못 받으셨어요. 올해 제가 알려드려서 신청했더니 월 10만 원씩 받게 되셨어요.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정도면 충분해요. 충남 천안에 사시는 박미경 할머니 69세는 제가 알려드린 6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해 보셨어요. 보일러 온도를 고정하고 외출 모드를 사용하고 온수를 모아서 쓰고 암막 커튼을 달고 러그를 깔고 에너지 바우처도 신청하셨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작년 겨울 가스비가 월 32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월 14만 원으로 줄었어요. 무려 18만 원이나 절약된 거예요. 1년이면 216만 원이에요. 박미경 할머니가 저한테 선생님,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신기해요. 이제 보일러 틀 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신동철 할아버지 71세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이분은 특히 커튼 효과를 크게 보셨어요. 거실에 큰 창문이 3개나 있는 집인데 모든 창문에 암막 커튼을 달았더니 가스비가 월 11만 원 줄었어요. 제주도에 사시는 고순이 할머니 75세는 정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신 경우예요. 에너지 바우처로 월 10만 원을 받고 제가 알려드린 전략법으로 가스비를 월 8만 원 줄이셨어요. 합치면 월 18만 원 절약된 거예요. 이처럼 제대로만 하면 누구나 가스비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실천할 때 주의할 점들도 있어요. 첫째,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세요. 먼저 보일러 온도 설정부터 바꿔보시고 효과를 확인한 후에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둘째, 너무 추위를 참지는 마세요. 마이너스 가스비 아낀다고 너무 추위를 참으면 건강에 해로워요. 적정 온도는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해요. 셋째, 보일러에 이상이 있다면 꼭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써도 가스비가 줄지 않는다면 보일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추가 팁도 알려드릴게요. 겨울철 환기 방법 환기를 할 때는 창문을 조금씩 오래 여는 것보다 활짝 열어서 5분간 짧게 하는 게 좋아요. 가습기 활용법 습도가 높으면 같은 온도라도 더 따뜻하게 느껴져요. 옷차림의 중요성 집에서도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얇은 옷, 여러 겹이 두꺼운 옷 한 벌보다 더 따뜻해요.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온도는 한번 맞춰놓고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온수 50도, 난방 42도로 고정하고 외출할 때도 외출 모드만 누르세요. 이것만 지켜도 가스비가 30% 줄어들어요. 둘째, 단열이 핵심입니다. 커튼, 러그, 문풍지 같은 간단한 단열용품만 써도 가스비가 크게 줄어요.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셋째, 정부 지원 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꼭 문의해 보세요. 그럼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당장 할 일. 1. 보일러 온도를 온수 50도, 난방 42도로 맞춰 놓으세요. 2. 온수가 필요한 일들을 모아서 한 번에 하세요. 3. 집 안에서도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이번 주 안에 할 일. 1. 주민센터에 가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2. 창문 근처에 손을 대보고 바람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3. 각 방의 온도를 재보고 차이가 많이 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번 달 안에 할 일. 1.
두꺼운 암막 커튼을 사서 달아보세요. 2. 거실과 안방에 러그나 카펫을 깔아보세요. 3. 창문 틈새에 문풍지를 붙여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방송에서 들으신 내용들을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이정순 할머니 78세는 이웃 할머니가 알려주신 방법으로 가스비를 절반으로 줄이셨다고 해요. 옆집 할머니가 천사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져요. 30년간 보일러 기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가스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추위를 참으며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 여러분께 알려드리게 됐어요.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진짜 전략 비법들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결과를 보실 거예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좋은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돼요. 더 좋은 정보들을 찾아서 알려드리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분들과 나누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실용적인 정보를 가지고 찾아뵐게요. 전기요금 폭탄 피하는 법, 마이너스 가전제품 하나하나, 전기 먹는 괴물 잡기라는 주제로 방송할 예정이에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이런 가전제품들이 실제로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 어떻게 하면 전기요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겨울철 전기장판, 온풍기 같은 난방용 가전제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도 공개할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추위를 너무 참지는 마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가스비 아낀다고 건강을 해치면 나중에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요. 적정한 온도는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게 진짜 전략이에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서 혹시 보일러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꼭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으세요. 안전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경제적인 겨울 보내세요. 그리고 가스비 걱정 없는 행복한 겨울 되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30년 경력의 보일러 장인 윤태균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